그날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무렵 박서연은 침실 거울 앞에 섰다. 머리는 대충 질끈 묶여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은 지난 몇 달간 그녀가 얼마나 잠을 설쳤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제 갓 돌이 지난 딸 하은은 밤새 이앓이 때문에 칭얼대다 겨우 잠이 든 참이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서연의 시선은 거울 속 자신에게서 떨어질 줄을 몰랐다. 한때 그녀는 스스로가 꽤 매력적인 여자라고 믿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은 그녀의 깨끗한 피부와 분위기를 환하게 만드는 예쁜 미소를 칭찬하곤 했다. 지금의 남편인 강민준조차 그녀의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반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자신감은 희미한 그림자처럼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다. 세상에 내가 정말 이렇게 늙어 보이나? 그녀는 밤샘 육아 끝에 생긴 희미한 얼굴 주름을 손으로 더듬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끽! 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녀는 화들짝 놀랐다. 깔끔한 와이셔츠 차림의 민준이 나타났다. 진한 향수 냄새가 순식간에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의 시선은 서연의 몸을 훑더니 출산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감에도 아직 살짝 불러있는 배에서 멈췄다. 다음 주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 받지? 서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나도 가고 싶어. 친구들 못 본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 민주는 아내 바로 옆에 서서 같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졌다. 그의 입가에 떠오른 옅은 미소는 사랑이 담긴 다정한 미소가 아니었다. 서연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는 냉소적인 비웃음이었다. 거길 가겠다고? 그는 경멸적인 말투로 물었다. 진심이야? 지금 내 꼴을 하고? 그는 서슴없이 서연의 배를 가리켰다. 사람들이 너 또 임신한 줄 알겠다. 알아? 그 말은 칼날처럼 나라와 가슴에 밝혔다.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얼굴이 수치심으로 뜨거워졌다. 한밤중에 수유하고 민준이 바쁠 때 홀로 아이를 돌보고 다이어트 때문에 배고픔을 참았던 그 모든 노력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난 그냥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고 싶었을 뿐이야.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민주는 길게 한숨을 쉬더니 조언이라도 하듯 그녀의 어깨를 툭 쳤다. 잘 들어 박서연. 넌 이제 애 엄마야. 그냥 애한테나 집중해. 사람들 앞에서 괜히 나서지 말고 지금 그 상태로 거기 갔다간 망신만 당할 거야. 그의 말은 서연의 감정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채 차갑게 울렸다. 그는 재킷을 집어들고 서류 가방을 든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다. 딸깍.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서연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마침내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후 며칠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민주는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었다. 이유는 항상 일 때문이었다. 서연은 그녀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인 어린 딸과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보냈다. 가끔 딸이 웃을 때면 서연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작은 빗줄기를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밤이 오면 외로움은 어김없이 스며들었다. 동창회 전날 밤, 서연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그 얘기를 꺼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다. 서연은 남편의 기분이 좋아지길 바라며 그가 좋아하는 따뜻한 된장찌개와 고등어 구이를 준비했다. 여보,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내일 동창회, 나 정말 가고 싶어. 친구들도 왜 요즘 얼굴 보기 힘드냐고 묻더라. 다들 결혼하고 나서 내 모습도 보고 싶어 할 거야. 민주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다. 그 비웃음이 다시 나타났다. 박서연,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내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 사람들이 지금의 너를 보고 싶어 할 것 같아? 펑퍼짐한 몸매, 푸석푸석한 얼굴, 아무렇게나 입은 옷차림. 내 뒤에서 불쌍하다고 수군거리거나 비웃을 게 뻔해. 난 내 아내가 남들 조롱거리가 되는 거 싫어. 그 말은 뺨을 맞는 것보다 더 아팠다. 서연은 소리치고 싶었고 자신을 변호하고 싶었다. 엄마라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민준의 시선에는 언제나 자신이 틀렸고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알았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다음 날 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동창회가 한창일 때 서연은 낡은 잠옷 차림으로 잠든 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간간히 휴대폰이 울렸다. 동창회 사진과 영상으로 가득 찬 고등학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의 알림이었다. 친구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다. 웃고 떠들며 추억에 잠겨 있었다. 성공한 사업가가 된 친구도 있었고 해외에서 일하는 친구도 각자의 파트너와 함께 온 친구들도 있었다.
서연은 복잡한 심경으로 화면을 바라보았다. 부러움, 슬픔, 그리고 깊은 그리움이 교차했다. 하지만 가장 지배적인 감정은 초라함이었다. 세상은 이미 자신을 잊었고 자신은 그저 집이라는 벽 뒤에 숨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 같았다. 그날 밤 민주는 집에 오지 않았다. 야근이야. 기다리지 마. 짧은 문자 메시지만 도착했다. 하지만 서연은 마음 한구석에서 묻기 시작했다. 정말 야근일까? 아니면 지금쯤 남편과 함께 웃고 있을 다른 여자가 있는 것은 아닐까?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더 주체할 수 없었다. 처음으로 서연은 자신에게 속삭였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언제까지 이 모든 모욕을 삼켜야 할지. 밤의 정적 속에서 그 질문은 대답 없이 맴돌았다. 하지만 그 고통 뒤편에서 작은 씨앗 하나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결혼 생활에 대한 의심의 씨앗이자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고 싶은 열망의 씨앗이었다. 서연은 창밖으로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기억은 그녀와 민준이 처음 만났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다. 이 모든 상처가 생기기 몇 년 전 그들은 고등학교 교정에서 만났다. 민준은 키가 크고 농구를 잘하는 인기 많은 학생이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다. 반면 서연은 긴 생머리에 전염성 강한 미소를 가진 평범한 소녀였다. 그녀는 스스로가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민주는 그녀에게 끌렸다. 난 네가 웃는 방식이 좋아. 어느 날 오후 학교 축제 준비를 막 끝낸 교정에서 민준이 말했다. 꾸밈없이 진심이 느껴져. 서연은 많은 여학생들의 우상이었던 남자가 자신을 칭찬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에 부끄럽게 웃었다. 거기서부터 그들의 관계가 시작되었다. 그 관계는 대학까지 이어졌다. 전공 때문에 잠시 다른 도시에 살았지만 민주는 시간을 내어 그녀를 만나러 오곤 했다. 그는 달콤한 메시지를 보내고 작은 선물을 가져다 주었으며 서연과 짧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몇 시간이고 기다리기도 했다.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너랑 결혼할 거야. 서연의 대학 근처 작은 카페에서 민주는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네가 있어야 내 마음이 편안해져. 다른 사람은 안 돼. 그 약속들은 서연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랑이 행복한 결말을 맺을 것이라 믿게 했다. 그리고 민준이 대학 졸업 후 정말로 청혼했을 때 서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결혼초는 정말 꿈만 같았다. 민주는 다정했고 서연이 피곤해 보이면 집안일을 돕기도 했다. 소박한 전셋집에서의 첫날 밤들은 따뜻했고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가득했다. 상상해봐. 나중에 우리 집이 생기고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모든 걸 현실로 만들게. 민주는 서연을 꼭 껴안으며 말했다. 서연은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그때 그녀는 남편의 모든 말을 진심으로 믿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그림자는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하게 들릴 수 있는 작은 지적들 뿐이었다. 그 옷 입으면 안 피곤해? 완전 아줌마 같아. 혹은 살 좀 빼면 더 예쁠 텐데. 서연은 농담으로 여기려 애쓰며 웃어 넘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말들은 더 잦아졌고 말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음식이 너무 짜잖아. 요리 좀 제대로 배울 수 없어? 네가 예전처럼 몸매 관리만 잘했어도 내가 집에 더 있고 싶었을 거야. 작은 상처들이 쌓여갔다. 서연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이어트를 하고 새로운 레시피를 배우고 심지어 자기 관리에 대한 온라인 강의까지 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민준의 눈에는 항상 무언가 부족했다. 정점은 첫째 딸을 낳은 후였다. 길고 힘든 출산 과정은 그녀의 몸을 변화시켰다. 배와 엉덩이에는 튼살이 생겼고 온갖 방법을 써봐도 체중은 쉽게 줄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에게 그 모든 것은 작은 딸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여자가 된 기분이었다. 불행히도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처음에는 아빠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던 민주는 서서히 멀어졌다. 일 핑계로 밤늦게 들어오기 일쑤였다. 가끔 서연은 그의 옷에서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용기를 내어 물어보면 민주는 항상 냉소적으로 반응했다. 의심 좀 그만해. 너희들 때문에 힘들게 일하는 건데 이상한 걸로 몰아가네. 서연의 밤은 그치지 않는 아기 울음소리와 들리지 않게 삼켜야 했던 자신의 울음소리로 얼룩졌다. 그녀는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주었던 그 다정한 남자가 어디로 갔는지 자주 궁금해했다. 한 번은 서연이 민준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으려 한 적이 있었다. 거실에 앉아 서연은 조용한 목소리로 마음속 얘기를 꺼냈다. 당신 변한 것 같아.
점점 멀어지고 있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내가 예쁘지 않거나 몸매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라면 미안해. 하지만 나도 당신이 필요해. 민주는 코웃음을 치더니 텔레비전을 켰다. 박서연,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난 일 때문에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 오면 불평만 듣네. 드라마 좀 그만 찍을 수 없어? 서연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터져나온 것은 억누른 흐느낌뿐이었다. 날이 갈수록 그 조종은 더 심해졌다. 민주는 서연을 가치 없는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었다. 마치 모든 가정 문제의 원인이 그녀의 잘못인 것처럼. 그녀는 좋은 아내이자 엄마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말이다. 서연이 친구들과 모임을 갖고 싶어 할 때마다 민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막았다. 걔들이랑 만나서 뭐 하게? 쓸데없는 짓이야. 아니면 뭐 자랑이라도 하고 싶어? 자랑할 게 뭐가 있는데? 넌 예전만큼 예쁘지도 않잖아. 서연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갔다. 거울을 보는 횟수가 줄었고 자신을 가꾸지도 않았으며 꿈꿀 의욕조차 잃었다. 그녀의 삶은 오직 아이와 남편을 중심으로 돌아갔고 마음은 칼보다 더 날카로운 말들에 계속해서 갉아먹혔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서 서연은 여전히 버티려 애썼다. 이 모든 것이 단지 한때일 뿐이라고 믿었다. 민준이 단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뿐이라고. 언젠가 그녀가 사랑했던 그 남자가 돌아올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랑으로 가득했던 민주는 이제 상처만 남기는 일이 더 잦아졌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상처들은 점점 더 깊어져 치유하기 어려워졌다. 동창회에 가지 못한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딸은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자신에게만 들릴 듯 나지막이 속삭였다. 네가 아니었다면 하은아, 엄마는 이미 포기했을지도 몰라. 눈물이 다시 베개를 적셨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처럼 연약한 순간들이야말로 훗날 그녀가 일어서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가 숨겨왔던 상처들이 이제 서서히 큰 변화를 향한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드디어 기다리던 날, 고등학교 동창회 날이 밝았다. 아침부터 서연은 안절부절못했다. 민준의 금지를 따르기로 스스로 약속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갈 수 있기를 바라는 작은 희망이 있었다. 그녀는 행사가 열리는 고급 레스토랑의 분위기를 상상했다. 음식으로 가득 찬 긴 테이블, 옛 친구들의 웃음소리, 10대의 추억을 나누는 이야기들. 방에서 서연은 옷장을 열었다. 손가락으로 걸려있는 옷들을 하나씩 만져보았다. 친구의 결혼식 때 입었던 심플한 파란색 원피스가 있었다. 그녀는 잠시 그것을 들고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봤다. 이걸 입으면 어떨까? 머리를 대충 만지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민준의 냉소적인 얼굴이 즉시 떠올랐다. 사람들이 너 또 임신한 줄 알겠다. 마음이 다시 움츠러들었다. 원피스는 옷걸이에 다시 걸렸다. 결국 서연은 헐렁한 티셔츠와 잠옷바지 차림으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막 수유를 마친 아이를 안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동창회 단톡방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준비하는 사진을 보냈다. 예쁘게 화장한 친구, 파트너와 함께 찍은 사진, 레스토랑 앞에서 포즈를 취한 친구도 있었다. 서연은 그 사진들을 하나씩 보며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심지어 웃는 이모티콘으로 답장하기도 했다. 마음은 쥐어짜는 듯 아팠지만 밤이 되자 더 시끌벅적한 사진들이 휴대폰 화면을 가득 채웠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다. 고등학교 시절의 추억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동영상을 올린 친구도 있었고 몇 년 만에 재회에 따뜻하게 포옹하는 순간을 찍은 친구도 있었다. 서연은 오랫동안 화면을 응시했다. 마치 창문 너머로 행복을 엿보는 결코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집 다른 편에서 민주는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깔끔한 검은색 셔츠를 입고 눈에 띄게 진한 향수를 뿌렸다. 또 야근이야? 서연이 물었다.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애썼다. 민주는 옅게 미소 지었다. 마무리해야 할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넌 그냥 자, 기다리지 마.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는 차키를 들고 나가버렸다. 서연은 문 앞에 서서 멀어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가슴속에 낯선 감정이 스며들었다. 방금 거짓말을 들었다는 느낌. 너무 진한 향수는 야근이라는 핑계와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늘 그랬듯 서연은 자신을 억눌렀다. 증거는 없고 단지 직감뿐이었다. 그날 밤 딸을 재운 후 서연은 다시 동창회 단톡방을 열었다. 이제는 더 시끄러웠다. 친구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사진, 노래방 영상도 있었다.
심지어 웃음소리가 가득한 레스토랑 분위기를 담은 사진을 올린 친구도 있었다. 서연의 눈물이 마침내 떨어졌다. 너무나 소외된 기분이었다. 집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한때 그녀의 삶의 중요한 일부였던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학창시절 얼마나 활발했었는지 기억했다. 학교 행사의 MC를 자주 맡았고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조직했던 그녀. 모두가 그녀를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서연으로 기억했다. 이제 그녀는 집이라는 벽에 갇힌 주부일 뿐이었다. 심지어 남편에게조차 심판받는. 밤은 깊어갔다. 서연은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봤다. 그가 정말 사무실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다. 보낸 문자에는 바빠, 방해하지 마 라는 짧은 답장만 돌아왔다. 서연의 의심은 더욱 커졌다. 정말 야근 중일까? 아니면 지금 그의 곁에 다른 여자가 있는 걸까? 그녀는 최근의 이상한 순간들을 다시 떠올렸다. 민주는 휴대폰을 화장실에 들고 들어갔고 서연이 지나가면 갑자기 화면을 껐다. 가끔은 혼자 문자를 보며 미소 짓기도 했다. 서연은 휴대폰을 꽉 쥐었다. 더 알아보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밤 11시 서연은 짧은 잠에서 깨어났다. 텅 빈 침대 옆자리를 돌아봤다. 민주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마음이 아팠다. 거실에는 작은 등만 켜져 있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무릎을 감싸 안았다. 어젯밤 민준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난 내 아내가 남들 조롱거리가 되는 거 싫어. 그녀는 티셔츠 끝을 쥐어짰다. 왜 항상 내 잘못이지? 왜 내 몸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하지? 난 우리 아이를 낳기 위해 목숨을 걸었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며 눈물이 다시 떨어졌다. 하지만 그 눈물 사이로 그동안 자신이 너무 오랫동안 폄하당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자각이 스며들었다. 어쩌면 문제는 그녀의 몸이 아니라 민준이 그녀를 대하는 방식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처음으로 서연은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나는 이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을지도 몰라. 새벽 2시가 다 되어 민준이 돌아왔을 때 서연은 퉁퉁 부은 눈으로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문이 열리는 소리도 민준이 조용히 들어오는 발소리도 듣지 못했다. 민준은 잠시 그녀를 쳐다보다 한숨을 쉬었다. 그는 재킷을 의자에 내려놓고 서연을 깨우려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잠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용히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놓친 그 동창회의 밤은 새로운 자각의 시작점이 되었다. 더 이상 상처 속에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는 자각. 침묵 속에서 버티면 버틸수록 그 상처가 자신을 더 크게 잠식할 것이라는 깨달음. 그리고 그녀도 모르는 사이 눈물로 가득했던 그 밤은 그녀를 부활로 이끌 긴 여정의 첫걸음이 되었다. 동창회를 놓친 후 며칠 동안 서연은 여전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고등학교 단톡방은 여전히 그날의 사진과 이야기로 가득했다.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즐거웠다는 글, 각자의 파트너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는 친구도 있었다. 서연은 읽기만 할 뿐 더 이상 댓글을 달지 않았다. 점점 더 소외감을 느꼈다. 이슬비가 내리던 아침, 이웃이자 아파트 부녀의 친구인 김수진이 찾아왔다. 수진은 30대의 쾌활한 여성으로 항상 단정하고 산뜻한 화장을 하고 다녔다. 서연 씨,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 수진이 우산을 접으며 물었다. 집 밖에도 잘 안 나오고 모임에도 잘 안 오던데. 서연은 억지로 미소 지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수진 씨. 하은이가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서 그래요. 수진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서연의 얼굴을 살폈다. 피곤한 건 당연하죠. 그래도 자기 자신도 챙겨야 해요. 저한테 스파 이용권이 있는데 마침 친구가 프로모션으로 줬거든요. 저랑 한번 같이 가요. 아무 생각 말고. 하은이는 제가 잠깐 봐줄게요. 서연은 그 말에 깜짝 놀랐다. 스파는 최근 그녀의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다. 오랫동안 샤워는커녕 자신을 가꾸는 일은 꿈도 꾸지 못했다. 아이고 수진 씨, 저 그런 거 익숙하지도 않고 뭐 하러요? 어차피 집에만 있는데요. 수진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바로 그거예요, 서연 씨. 그래서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그렇게 스스로를 가둬두면 안 돼요. 믿어봐요. 갔다 오면 기분이 달라질 거예요. 서연은 망설였다. 하지만 수진의 진심 어린 눈빛에 거절하기가 미안했다. 알았어요, 한번 가볼게요. 그날 바로 수진은 그녀를 시내 중심가에 있는 한 스파 뷰티센터로 데려갔다. 밖에서 본 건물은 커다란 유리와 세련된 로고가 있는 현대적인 모습이었다. 서연은 마치 자신의 것이 아닌 세계로 들어가는 듯 긴장하며 안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
라벤더 향과 함께 마음을 안정시키는 연주곡이 그녀를 맞았다. 내부는 크림색과 부드러운 갈색 톤으로 꾸며져 따뜻한 느낌을 주었다. 어서 오세요. 40대쯤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다정한 미소로 인사했다. 저는 이곳 원장 이혜진입니다. 편히 앉으세요. 서연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 그녀를 소개했다. 혜진 원장님, 제 이웃인 서연 씨예요. 여기 처음 와봤어요. 혜진은 이해심 가득한 눈으로 서연을 바라봤다. 괜찮아요. 모든 여자는 대접받을 자격이 있어요. 특히 젊은 엄마들은 더 그렇죠. 희생한 게 많으실 테니까요. 그 말에 서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낯선 사람이 자신의 짐을 단번에 알아봐 줄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관리를 받는 동안 서연은 친절해 보이는 여러 스파 직원들의 도움을 받았다. 라운지에서는 마침 모여있던 몇몇 단골 고객들을 만났다. 그들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었다. 혜진은 그곳에 작은 커뮤니티를 일부러 만들었던 것이다. 여성들을 위한 일종의 지지그룹이었다.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유명한 변호사 최지연도 있었고, 바디 포지티브 캠페인을 활발히 벌이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오유진도 있었다. 그리고 주부들을 위해 종종 무료 메이크업 강습을 여는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 송다혜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마치 서연이 오래전부터 그들의 일원이었던 것처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서연 씨, 혼자가 아니에요. 유진이 그녀의 손을 토닥이며 말했다. 서연 씨처럼 느끼는 여자들이 많아요. 부족하다고 느끼고 폄하당한다고 느끼죠. 하지만 믿어요. 그건 서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서연은 침묵했다. 그 말들은 마치 그녀가 그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를 드러내는 것 같았다. 만약 남편이 당신을 깎아내린다면 그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에요. 지연이 덧붙였다. 그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비추는 거울이죠. 서연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그들을 바라봤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다혜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부터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꾸는 법을요. 서연 씨는 아름다움을 느낄 자격이 있고 소중함을 느낄 자격이 있어요. 그날 서연은 부드러운 페이셜, 아로마 테라피, 마사지, 우유 목욕까지 풀코스 관리를 받았다. 지친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마음도 조금 위로를 받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의미 있었던 것은 그녀가 들었던 대화들이었다. 지연이 아이의 양육권을 얻기 위해 싸우는 여성들을 어떻게 돕는지, 유진이 뚱뚱한 몸매 때문에 놀림받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게 되었는지, 다혜가 남편에게 버림받았음에도 무에서부터 커리어를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들 각자는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일어서기를 선택했다. 서연은 그날 오후 다른 감정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망설이고 상처로 가득했지만 새로운 빗줄기가 보였다. 마치 오랜만에 처음으로 숨을 더 편하게 쉴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그날 밤 민준이 돌아왔을 때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피부가 더 생기 있어 보였고 얼굴이 더 환해졌다. 그녀는 잠들기 전에 옅은 화장까지 했다. 민준은 흘끗 쳐다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화장은 왜 했어? 어디가? 서연은 씁쓸함을 삼키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 그냥 기분이 좀 나아지고 싶어서. 민준은 대꾸하지 않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차가운 태도의 서연은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믿음의 씨앗을 심어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서연은 자신에게 변할 힘이 있다는 것을, 상처 속에 영원히 갇혀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딸을 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가 약속할게. 하은아. 언젠가 넌 지금보다 훨씬 강하게 서 있는 엄마를 보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약속은 그녀도 모르는 사이 곧 다가올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 스파에 다녀온 후 며칠 동안 서연은 무언가 다른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겉보기에는 아침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아이를 돌보고 민준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똑같은 삶이었지만 그녀 안에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희망이라는 불꽃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조금씩 내기 시작했다. 딸이 낮잠을 자면 더 이상 멍하니 앉아있지 않았다. 스파에서 만난 새 친구 다혜의 간단한 팁을 따라 해봤다. 눈썹을 다듬고 천연팩으로 피부를 관리하거나 단지 자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옷을 입었다. 예쁘다는 건 비싸야 한다는 뜻이 아니야. 다혜가 한 번은 말했다.
예쁘다는 건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편안함을 느끼느냐의 문제야. 그 말은 서연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뿐만 아니라 서연은 스파에서 만난 여성 커뮤니티와 더 자주 교류했다. 그들은 카카오톡에 작은 단체방을 만들어 이야기, 팁, 그리고 정서적 지지를 나눴다. 변호사인 지연은 종종 여성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서연 씨, 아내이자 엄마로서 법적으로 명확한 권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누구도 당신을 무력하게 만들게 놔두지 마세요. 어느 날 밤 그녀가 썼다. 인플루언서인 유진은 있는 그대로의 몸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 영상을 자주 보냈다. 심지어 그녀는 서연에게 자신감에 대한 가벼운 토론 라이브 방송에 함께 참여하자고 몇 번 제안하기도 했다. 서연 씨, 사랑받기 위해 완벽하게 보일 필요는 없어요. 기억해요. 튼살은 아이를 낳은 당신의 용감함의 증거이지 흠이 아니에요. 유진이 한 영상 통화에서 힘주어 말했다.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서연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그녀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더 이상 출산 후에 신체 변화를 후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서연의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았다. 여전히 연약함을 느끼는 날들도 있었고, 특히 민준의 차가운 태도를 마주할 때 그랬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용기를 내어 저녁 식사 때 크림색의 심플한 원피스를 입었다. 머리는 대충 묶었고 얼굴에는 옅은 화장을 했다. 민준이 돌아왔을 때 그는 잠시 쳐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화장했어? 손님 와.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찔리는 감정을 억눌렀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녀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민준은 코웃음을 쳤다. 참나, 시간 낭비하고 있네. 이번에 서연은 울지 않았다.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민준의 말은 여전히 아팠지만 예전처럼 그녀를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그녀 안에 새로운 층이 생겨나고 있었다. 자라나는 힘의 층이었다.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서연은 정신적으로도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유진이 추천해준 기업가 정신에 대한 온라인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그녀는 또한 지연이 보내준 법적 인식에 대한 기사들을 읽었다. 천천히 그녀는 뇌가 다시 활성화되고 생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으로만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꿈으로도 채워졌다. 어느 날 오후 빨래를 널면서 서연은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다. 나는 예전의 서연이가 될 수 있어. 어쩌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지. 그 작은 커뮤니티는 그녀에게 소중한 경험도 주었다. 어느 주말, 스파 원장인 혜진은 모든 멤버를 자신의 작업실에 초대했다. 그들은 삶의 이야기를 나눴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사람도 있었고 파산 후 성공적으로 재기한 사람도 있었으며 여전히 자신감 부족과 싸우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서연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잠시 떨렸다. 저는 매일 폄하당하는 기분으로 살아요. 남편은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창피를 줄 거라고 말해요. 제가 또 임신한 것처럼 보인다고요. 방 안은 잠시 조용해졌다. 몇몇 여성들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그녀를 바라봤다. 혜진이 앞으로 나와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서연 씨,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여기 있는 사람들은 폄하당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아요. 하지만 기억해요. 그 모욕은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사람이 남긴 상처일 뿐이죠. 그리고 그 상처가 짐이 될지 힘이 될지는 오직 당신만이 선택할 수 있어요. 서연의 눈물이 떨어졌다. 이번에는 절망 때문이 아니라 받아들여진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판단받을 두려움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될 수 있는 곳을 찾은 기분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연의 변화는 더욱 눈에 띄게 되었다. 그녀는 집에서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기 시작했다. 유진이 보내준 온라인 체조 영상을 따라하면서 체중이 서서히 줄었다. 얼굴은 더 생기 있어 보였다. 심지어 이웃들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와, 서연 씨 요즘 더 예뻐졌네요. 정말 달라 보여요. 한 분여회 회원이 말했다. 서연은 그저 미소 지었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그 아름다움이 단지 외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 안에서 새로운 빛, 자신감의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변화에 장애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민주는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가 휴대폰을 더 자주 만지고 자신을 더 열심히 가꾸며 더 이상 그의 말에 항상 복종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어느 날 밤, 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서연을 바라봤다. 너 왜 변했어? 혹시 다른 남자라도 생겼어? 서연은 그를 차분하게 바라봤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질문에 당황했겠지만 이제 그녀는 단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변한 거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불만스러운 얼굴로 쳐다보다 방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지만 안도감이 더 컸다. 그녀는 자신이 새로운 길, 쉽지는 않겠지만 분명 더 나은 곳으로 이끌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서연은 개인 일기로 쓰기 시작한 작은 노트에 다시 글을 썼다. 예전에는 무력하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나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안다. 예전에는 가치 없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나는 준비되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녀는 자신이 놓쳤던 고등학교 동창회가 끝이 아니었음을 알았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자신으로 향하는 여정의 시작이었다. 서연의 태도 변화는 시간이 갈수록 민준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는 항상 복종하고 고개를 숙이며 심지어 새 옷 하나 사는 것조차 허락을 구하던 아내에게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서연은 더 용감하게 말했고 모욕을 당할 때마다 울지 않았다. 심지어 가끔은 그의 날카로운 말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차분하게 미소 짓기도 했다. 그 사실이 민준의 불안감을 자극했다. 하지만 서연의 변화 뒤에는 훨씬 더 큰 무언가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거실에 앉아 딸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었다. 그때 식탁 위에 있던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가 샤워 중이었기 때문에 휴대폰은 꽤 오랫동안 진동했다. 서연은 남편의 휴대폰을 엿보는 타입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휴대폰 화면이 켜지며 낯선 이름과 함께 자기야 보고 싶어라는 카카오톡 알림이 떴다.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메시지를 열었다. 자기 아내는 언제 이혼해 줄 거야?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거 지쳐. 나중에 동창회 때 같이 가서 모든 사람들한테 자기가 내 거라는 거 보여주고 싶단 말이야. 서연은 비명을 참기 위해 입을 막았다. 가슴이 아픈 뿐만 아니라 분노로 터질 것 같았다. 민주는 자신을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그리고 더 최악인 것은 그가 불륜 상대를 고등학교 동창회에 데려갈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한때 서연이 창피하다는 이유로 참석을 금지당했던 바로 그 행사에. 서연의 눈물이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패배감에 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상처가 마침내 실체를 찾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민준이 잠든 후 서연은 용기를 내어 남편의 휴대폰을 더 깊이 들여다봤다. 그녀는 윤서아라는 고등학교 동급생이었던 여자와 나눈 수백 개의 애정 어린 메시지를 발견했다. 사진도 있었고 거짓 약속도 심지어 함께할 미래 계획도 있었다. 모든 것이 심한 따귀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서연은 새로운 결의를 느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그 모든 대화를 촬영하고 특별 폴더에 저장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그 발견을 자신들의 작은 단톡방에 털어놓았다. 친구들의 반응은 놀라웠다. 이게 기회야, 서연 씨. 지연이 단호하게 썼다. 불륜 증거는 명백해. 원한다면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을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유진이 덧붙였다. 그리고 상상해봐. 동창회 날 당신이 우아하게 나타나고 그는 불륜 상대와 함께 나타난다면 세상은 누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인지 보게 될 거야. 그 말들은 서연의 투지를 불태웠다. 처음으로 그녀는 이 폭풍을 혼자 맞서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 후 며칠 동안 서연은 더 조심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의심을 보이지 않았다. 여전히 그를 대접하고 미소 지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하지만 남몰래 그녀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보통 생활비로 쓰던 돈을 저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하은이의 출생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집등기부등본 등 중요한 서류를 찾았다. 가끔 몰래 찾아와 조언을 해주는 지연의 도움으로 모든 것을 깔끔하게 보관했다. 때가 되면 당신은 준비되어 있을 거야. 지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유진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서연 씨, 방금 서아 인스타그램 스토리 봤는데 새 목걸이 자랑하고 있더라. 그거 민준 씨가 지난주에 부티크에서 사는 거 내가 봤던 물건이야. 서연은 한숨만 쉴 수 있었다. 상처는 더 깊어졌지만 동시에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민준은 바람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를 위해 돈을 펑펑 쓰고 있었다. 반면 자신은 아이를 위해 절약해야 했는데 동창회 날이 가까워지자 민준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회의를 핑계로 더 늦게 귀가했고 휴대폰에 더 몰두했으며 메시지에 답장하며 미소를 감추려 애쓰기까지 했다. 어느 날 밤 그는 갑자기 서연에게 말했다. 다음 달 동창회 나갈 거야. 서연은 씁쓸한 미소를 참으며 그를 바라봤다.
당신은 사람 많은 거 싫어하잖아. 안 가도 돼. 만약 내가 가고 싶다면 어쩔 건데?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민주는 즉시 비웃었다. 친구들 가십거리가 되고 싶어? 네 몸매 보고 걔들이 뒤에서 수군거리지 않을 것 같아? 그냥 집에 있어. 애나 봐. 그 말은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무뎌졌다. 이번에는 단지 짧게 대답했다. 두고 보면 알겠지. 그 대화 후 며칠 뒤, 다혜는 서연을 다시 스파로 데려가 추가 관리 세션을 받게 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페이셜이나 바디 스크럽이 아니라 혜진과 협력하는 스타일리스트와의 스타일 컨설팅도 포함되어 있었다. 동창회, 그건 당신의 무대야. 서연 씨. 스타일리스트가 몇 벌의 우아한 드레스를 보여주며 말했다. 당신은 폄하당하는 아내로서가 아니라 자신을 되찾은 여성으로서 그곳에 서게 될 거야. 서연은 거울을 바라봤다. 그녀는 심플하지만 우아한 컷의 와인색 드레스를 입어보았다. 머리는 웨이브로 스타일링 되었고 얼굴은 자연스럽게 화장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이게 나라고? 그녀가 속삭였다. 유진이 미소 지으며 그녀를 껴안았다. 이게 진짜 당신이야. 아름답고 강하고 자존감 넘치는 박서연. 한편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는 동창회에서의 모습을 준비하느라 바빴고 심지어 서연에게 새 넥타이나 비싼 향수를 몇 번 자랑하기까지 했다. 그는 서연이 그날 밤을 위해 큰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동창회는 단순한 추억의 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서연에게 동창회는 진실의 무대였고 민준의 가면이 벗겨지고 모든 거짓말이 폭로될 장소였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곁에는 새로운 친구들이 있었고 그녀가 모은 증거가 있었으며 이제 그녀 안에서 자라난 용기가 있었다. 동창회의 밤은 결정의 밤이 될 것이었다. 마침내 그날 밤이 왔다. 몇 주 동안 서연의 마음속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던 밤. 한때는 단순한 추억의 행사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거대한 무대로 변해버린 밤. 몇 년 동안 폄하당한 후 당당히 일어서기 위한 무대. 동창회가 열리는 장소는 주최 측에서 특별히 대관한 곳이었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5성급 호텔의 볼룸.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아름답게 빛나고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그들의 고등학교 동창들이 각자의 파트너와 함께 도착하고 있었다. 서연은 혜진이 특별히 그녀를 위해 빌려준 호텔방의 긴 거울 앞에 섰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우아한 와인색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었다.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은 그녀의 얼굴을 생기 있게 만들었고 부드러운 웨이브 헤어는 어깨 위로 흘러내렸으며 반짝이는 귀걸이 한 쌍이 스타일을 완성했다. 자신감을 가져요, 서연 씨. 혜진이 그녀의 드레스를 정리하며 말했다. 오늘 밤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줄 거예요. 기억해요. 당신은 강민준의 아내로 온 게 아니라 소중한 여성 박서연으로 온 거예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제가 여기 설 용기도 없었을 거예요. 지연이 미소 지으며 들어왔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모든 증거는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어요. 적절한 때가 되면 우리가 제출할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준비된 느낌이었다. 볼룸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르익었다. 많은 오랜 얼굴들이 나타났다. 일부는 고등학교 시절과 똑같았고 일부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그들은 서로 인사하고 농담하며 과거를 회상했다. 민주는 얼마 지나지 않아 깔끔한 정장과 새 넥타이를 메고 도착했다. 그의 옆에는 타이트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우아한 여성이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바로 그들의 동급생이었고 한때 인기가 많았던 윤서아였다. 그들의 등장은 즉시 주목을 받았다. 몇몇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했다. 곁눈질하는 사람도 있었고 가십 가득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다. 저기 민준 씨 아내는 서연 씨 아니었어? 누군가 속삭였다. 근데 서아랑 같이 왔네? 와, 대놓고 불륜 상대를 데려오다니 대단하다. 민주는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서아의 손을 잡았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즐겼다. 마치 자신이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원하는 잘생긴 남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듯했다. 그는 알지 못했다. 훨씬 더 큰 충격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몇 분 후 볼룸의 문이 다시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고개가 자동으로 돌아갔다. 서연이 우아하게 걸어 들어왔다. 와인색 드레스는 그녀의 모습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의 걸음은 차분했고 미소는 따뜻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빛이 마치 그녀에게만 쏟아지는 듯했고 모든 사람들이 잠시 말을 잃었다. 맙소사, 저거 박서연이야.
누군가 속삭였다. 정말 예쁘다.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연예인 같아. 그 속삭임은 방 전체에 퍼져나갔다. 심지어 예전에 같은 반이었던 몇몇 남자들도 감탄을 숨기지 못했다. 한창 이야기를 나누던 민주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는 서연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잠시 동안 그는 문 앞에 서 있는 그 매력적인 여인이 자신의 아내라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옆에 있던 서한은 경쟁심에 불안해하며 그의 팔을 꽉 잡았다. 서연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몇몇 오랜 친구들에게 진심 어린 미소로 인사했다. 거만하지도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다. 그녀의 모든 걸음걸이에서 새로운 자신감이 묻어나왔다. 민주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서연에게 달려가 어떻게 아내가 저렇게 매혹적으로 변할 수 있었는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자존심이 그를 막았다. 그는 서아의 손을 꽉 쥔 채 자리에 앉아 태연한 척했다. 동창회는 동기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그 후 분위기는 담소, 저녁 식사, 그리고 추억의 음악으로 더 부드러워졌다. 서연은 차분하게 분위기를 즐겼다. 많은 오랜 친구들이 다가와 그녀의 외모를 칭찬하고 안부를 물었다. 심지어 몇몇 여성들은 감탄하며 속삭였다. 서연 씨, 정말 영감을 줘요. 다른 한편 민주는 통제력을 잃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을 향한 칭찬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는다고 느꼈다. 이게 다 뭐야? 그는 짜증스럽게 중얼거렸다. 서아는 그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신경 쓰지 마, 그냥 인사치레일 뿐이야. 하지만 서아 자신의 눈빛도 질투심을 감추지 못했다. 밤의 절정은 주최 측이 몇몇 동창들에게 앞에 나와 이야기할 기회를 주었을 때 찾아왔다. 한 진행자가 이어서 외쳤다. 박서연 씨에게서도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녀의 놀라운 변신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방 안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연은 조금 놀랐지만 차분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손에 든 마이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는 분위기를 안정시켰다. 오늘 밤은 저에게 정말 특별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예전에는 여기에 오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여러분 사이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모든 여성이 어떤 상황에서든 소중함을 느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분위기는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서연은 말을 이었다. 저를 지지해준 친구들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엄마가 되는 것, 여성이 되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힘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많은 여성들이 영감을 받은 듯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를 바라봤다. 민주는 더욱 불안해졌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서연이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서연아, 오늘 밤 정말 예쁘다. 그의 목소리는 후회 가득한 어조로 나지막하게 들렸다. 믿을 수가 없네. 서연은 그를 잠시 쳐다보았다. 그리고 옅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 하지만 널 위해 꾸민 건 아니야. 민주는 말을 잃었다. 그의 옆에 있던 서아는 멸시당한 기분에 증오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밤은 계속되었고 서연은 오랜 친구들과의 모든 순간을 즐겼다. 한편 민준과 서아는 점점 더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고 대놓고 묻는 사람들도 많았다. 민준아, 왜 서연이랑 같이 안 왔어? 그는 변명하려 애썼지만 소문은 이미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서연은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동창회의 밤은 단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에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밤은 또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이 드러나는 밤이었다. 그리고 서연은 차분하게 그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동창회 분위기는 점점 깊어갔다. 웃음소리와 음악이 따뜻한 추억과 뒤섞였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모든 사람들은 이미 서연의 눈부신 등장을 주목했고 민준이 서아와 함께 온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속삭임은 더욱 커졌다. 민준이 아직 서연이랑 결혼한 상태라던데 어떻게 서아랑 같이 왔지? 정말 뻔뻔하다. 대놓고 불륜 상대를 데려오다니. 근데 서연이는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오히려 더 우아해졌어. 평소 이미지를 잘 관리하던 민주는 통제력을 잃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미소는 가식적이었으며 서아의 손을 잡은 그의 손은 더욱 꽉 쥐어졌다. 마치 그날 밤 유일한 기댈 곳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저녁 식사 후 MC는 자유 발언 시간을 알렸다. 누구나 추억이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몇몇 친구들이 앞으로 나와 과거에 대한 농담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그때 갑자기 한 진행자가 마이크에 다가갔다. 뭔가 전하고 싶은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최지연 변호사님이시죠? 서연의 새로운 친구인 지연이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는 동창은 아니지만 오늘 밤 서연 씨와 함께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들어야 할 진실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민주는 즉시 패닉에 빠졌다. 이봐, 잠깐만. 이게 무슨 뜻이야? 그가 자리에서 소리쳤다. 지연은 빔 프로젝터에 연결된 태블릿을 들어 올렸다. 우리 모두 이 동창회가 거짓말의 무대가 아니라 교류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본 모습을 숨겨온 사람이 있습니다. 딸깍. 큰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다. 민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동창회 가지 마, 서연아. 너 또 임신한 사람처럼 보여. 나 창피하게 만들지 마. 몇몇 사람들은 입을 막고 놀랐다. 어떤 이들은 분노에 차 속삭였고 어떤 이들은 즉시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민준을 쳐다봤다. 서연은 자리에 차분히 앉아 있었다. 마음속으로는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지연은 계속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클릭, 사진들이 나타났다. 민준이 서아와 함께 카페, 호텔, 심지어 짧은 휴가를 즐기는 모습. 날짜와 시간이 명확했다. 캡처된 카카오톡 대화도 화면에 가득 찼다. 서아를 향한 민준의 달콤한 말과 거짓 약속들. 이건 사실이 아니야. 명예훼손이야. 민준이 얼굴이 새빨개진 채 일어섰다. 서아는 일어나려 했지만 몇몇 동창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막았다. 그래서 진짜 네가 상간녀였구나. 서아야. 한 여성이 냉소적으로 물었다. 이제 모든 시선이 그들 두 사람에게 쏠렸다. 서연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모든 단어가 선명하게 들렸다. 그동안 나는 침묵했어요. 마음의 상처, 모욕, 그리고 배신을 참아왔죠. 하지만 오늘 밤 더 이상 침묵하는 희생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민준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당신은 내가 출산 후 몸이 변했다는 이유로 동창회에 올 자격이 없다고 했죠. 잊었나요? 이 몸이 당신의 아이를 낳았다는 걸. 당신은 나를 모욕했어요. 당신이 내 뒤에서 즐기는 동안에요. 방 안은 술렁였다. 어떤 이들은 박수를 쳤고 어떤 이들은 환호했으며 많은 이들이 감탄의 눈으로 서연을 바라봤다. 민주는 다가가려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먼저 들어봐. 내가 잘못했어. 이건 다 오해야. 됐어, 강민준. 서연이 차갑게 말을 잘랐다. 더 이상 변명은 필요 없어.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봤으니까. 긴장감은 또 다른 여성이 방 뒤편에서 앞으로 걸어 나오면서 그게 달했다. 모두가 혼란스러워하며 고개를 돌렸다. 소개하죠. 그 여성이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배미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강민준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충격적인 발언에 방안은 술렁였다. 사람들은 놀라 수군거렸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민주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미란 씨, 당신이 어떻게? 그 여성, 미란은 혼인관계 증명서 대신 그들의 관계를 입증할 사진과 메시지들을 보여주었다. 그래요. 민준 씨는 서연 씨와 이혼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둘 다를 속이며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보니 저뿐만 아니라 서아 씨도 있었네요. 모두가 얼어붙었다. 민준의 명성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맙소사. 누군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럼 민준이는 그동안 이중 생활을 한 거네. 아내는 서연인데 다른 여자랑도 사실혼 관계에 또 다른 불륜 상대까지. 정말 최악이다. 서연이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이가 불쌍해. 분위기는 완전히 끌어올랐다. 서아는 방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몇몇 여동창들이 분노에 차 그녀를 막았다. 너 제정신이야. 서아야? 남의 가정을 파탄냈다는 거 알아? 서아는 울었지만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민주는 이제 완전히 절망에 빠져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약속할게, 변할게, 다 정리할게. 우리 가정을 다시 되돌리자. 제발 나를 떠나지 마. 서연은 그를 동정심 어리지만 단호한 눈으로 바라봤다. 몇 년 동안 당신이 변하기를 기도했어. 당신 안에 아직 선함이 남아있기를 바랐지. 하지만 오늘 밤 깨달았어. 나는 당신 없이 더 행복할 거야. 나는 더 이상 혼자 사는 게 두렵지 않아. 나에게는 나와 내 아이가 있으니까. 박수 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다. 이번에는 더 크고
지지가 가득했다. 동기 회장이 앞으로 나와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다. 당신은 강한 여자야. 서연아, 우리 모두가 당신을 자랑스러워해. 혼자가 아니야. 민주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혐오와 조롱, 그리고 냉소적인 속삭임만 마주했다. 더 이상 칭찬도 존경도 없었다. 그날 밤 그의 명성은 완전히 끝장났다. 반면 서연은 오랜 친구들과 새로운 커뮤니티의 지지에 둘러싸여 우아하게 서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전환점은 진정으로 현실이 되었다. 그녀의 고통은 끝나고 그녀의 우아한 승리가 시작되었다. 그 동창회의 밤은 시작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끝났다. 추억과 웃음으로 가득했던 자리는 민준의 추악함이 드러나는 장으로 변했다.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갔고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 한 가지, 바로 눈앞에서 펼쳐진 거대한 스캔들을 향하고 있었다. 다음 날 온라인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동창회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민준이 서연을 모욕하는 음성 녹음, 서아와의 불륜 사진 증거, 그리고 미란의 사실혼 관계 폭로까지. 용감한 박서연, 강민준이 몰라 같은 해시태그가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다. 인스타그램은 서연을 지지하는 캡션과 함께 그날 밤의 사건들을 담은 영상 클립으로 가득 찼다. 많은 네티즌들이 글을 남겼다. 박서연 씨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복수하는 방식이 정말 우아하네요. 여성을 계속 폄하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실제 사례입니다. 서연 씨가 새로운 삶에서 행복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응원합니다. 온라인 뉴스 매체들도 이 이야기를 빠르게 다루었다.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져 나왔다. 고교 동창회 드라마, 남편의 불륜 폭로로 막 내려, 모욕당했던 젊은 엄마 박서연, 우아함으로 반격하다, 강민준, 새 여자를 속인 이중생활 공개적으로 드러나다. 서연의 이름은 갑자기 굳건한 마음과 여성의 힘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한편 민준은 엄청난 개인적 재앙에 직면했다. 그가 일하던 회사는 그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몇몇 고객들은 경영진에게 연락하여 공개적으로 도덕성이 무너진 사람과 일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밝혔다. 민준의 부모님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지역사회에서 명망 있는 인사였던 그의 아버지는 크게 분노했다. 네가 우리 가문을 망신시켰다, 민준아. 어떻게 네 아내에게 그렇게 비열한 짓을 할 수 있느냐? 그의 어머니는 밤새 울며 서연에게 희미한 목소리로 전화했다. 아가, 우리가 너무 부끄럽다. 네가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엄마는 지지하마. 심지어 그의 동생들조차 민준과 대화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다른 한편 서연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자유를 느끼기 시작했다. 마음의 상처를 기억하는 것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사람들의 지지가 그녀를 훨씬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날 아침 그녀는 딸 하은이와 식탁에 앉아 있었다. 어린 딸이 그녀를 꼭 껴안았다. 엄마, 어제 정말 예뻤어요. 하은이가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엄마가 있어서 자랑스러워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처 때문이 아니라 감사함 때문이었다. 고마워 우리 딸. 엄마가 이 모든 걸 한 것도 너를 위해서야. 곧이어 그녀가 스파에서 알게 된 여성 커뮤니티가 그녀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을 위한 법적 지원, 심리 상담, 심지어 작은 사업을 시작할 기회 등 더 구체적인 지원을 제안했다. 그동안 그녀를 충실히 지지해온 지연이 말했다. 서연 씨, 지금 기회를 잡았어요. 민준이 당신의 삶을 다시 지배하게 놔두지 마세요. 우리가 당신과 하은이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할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됐어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변호사 도움으로 서연은 즉시 이혼 및 완전한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다. 동창회에서 공개된 증거들, 녹음, 사진, 대화 내용, 심지어 미란의 증언까지 모두 그녀의 입지를 강화했다. 첫 재판은 민준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판사는 그를 엄하게 꾸짖었다. 피고는 혼인 서약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존중해야 할 어머니의 존엄성을 훼손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피고의 조종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반면 서연은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똑바로 앉아 있었다. 법적 문제 외에도 사회적 효과도 뚜렷했다. 서연은 비슷한 경험을 한다는 여성들로부터 많은 메시지를 받았다. 언니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도 출산 후 몸매 때문에 남편에게 모욕당한 적이 있어요. 이제 저도 제 권리를 주장할 용기가 생겼어요. 언니 덕분에 이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 메시지들은 서연으로 하여금 그녀의 투쟁이 단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많은 다른 여성들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했다. 고향에서도 이 소식은 주민들의 귀에 들어갔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연을 그저 민준의 평범한 아내로만 보았지만 이제 그들은 그녀를 영감을 주는 인물로 보았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이 안 됐지만 용기는 정말 대단하다. 민준이는 너무 거만했어. 벌 받을 만하지. 이제 서연이가 롤모델이 됐네. 그래, 여자는 저렇게 살아야지. 짓밟히고 살면 안 돼. 서연은 인기를 추구한 적이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서 배운다는 사실이 그녀의 여정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게 했다. 민주는 마지막 노력으로 서연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그는 후회로 가득 찬 긴 메시지를 보냈다. 두 번째 기회를 애원했다. 내가 잘못했어, 서연아. 내 자만심에 눈이 멀었어. 변하겠다고 약속할게. 우리 아이를 위해서 제발 나를 떠나지 마. 서연은 차분한 마음으로 그 메시지를 읽었다. 그리고 짧게 답장했다. 미안하지만 강민준 씨, 당신의 기회는 끝났어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나는 최고의 엄마로 남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으로서 당신은 이제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후 그녀는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다음 큰 걸음으로 서연은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러 여성 커뮤니티 포럼에 초청되어 이야기를 나눴다. 차분한 목소리로 그녀는 출산 후 모욕을 견디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동료 여성들의 연대를 통해 어떻게 일어섰는지 이야기했다. 잘못된 것은 우리 몸이 아닙니다. 그녀가 한 행사에서 말했다. 우리를 폄하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잘못된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가치 없게 만들게 놔두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행사가 끝난 후 서연은 거울 앞에 섰다. 그녀는 자신을 바라봤다. 예전에 눈물로 부어있던 눈은 이제 자신감의 빛으로 반짝였다. 예전에 억지로 짓던 미소는 이제 진심이고 평화로웠다. 마침내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자유로워. 그녀는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아직 거쳐야 할 법적 절차가 있었고 서서히 치유될 상처가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딸이 있었고 커뮤니티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있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서연은 미래가 더 이상 두렵지 않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느꼈다. 서연이 법정으로 향한 발걸음은 단순한 개인적인 투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저항의 상징이었다. 단지 민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성들, 특히 출산 후 힘든 시기를 겪는 젊은 엄마들이 흔히 겪는 모든 형태의 모욕에 대한 저항이었다. 여성 커뮤니티의 법률팀 도움으로 서연은 가정법원에 공식적인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딸 하은이에 대한 완전한 양육권도 요구했다.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수집된 모든 증거와 다른 디지털 증거들이 서류에 깔끔하게 정리되었다. 첫 재판날,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서연은 원고석에 똑바로 앉아 변호사의 옆을 지켰다. 반면 급하게 입은 듯한 낡은 정장 차림의 민주는 불안해 보였다. 그는 연민을 바라는 듯 가끔 서연 쪽을 힐끗 쳐다봤다. 판사는 단호한 어조로 재판을 시작했다. 피고 강민준, 피고가 아내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출산 후 몸매를 비하하는 이유로 동창회 참석을 금지한 것이 사실입니까? 민주는 침을 삼키고 변명하려 애썼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단지 실수였습니다.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가 말을 잇기도 전에 서연의 변호사가 동창회 녹음 증거를 제출했다. 민준이 서연을 모욕하며 임산부 같다고 친구들 앞에 나타나면 창피하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법정은 갑자기 조용해졌고 녹음 소리만 울려 퍼졌다. 민준의 얼굴은 새빨개졌다. 판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피고, 이것은 언어적 학대이자 정서적 폭력의 한 형태입니다. 재판은 증인, 신문으로 이어졌다. 민준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미란이 용기를 내어 증언대에 섰다. 그녀는 민준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농락했는지, 서연에게 그 관계를 숨기고 책임감 없이 자신을 버렸는지 이야기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 역시 피해자입니다. 민준 씨는 제가 그가 아직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았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난 후 저는 심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다음은 민준의 최근 불륜 상대였던 서아가 소환되었다.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카카오톡 대화 증거와 사진들 때문에 그녀는 부정할 수 없었다. 저는 그가 아내와 여전히 그렇게 얽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이 모든 것이 서연의 입지를 강화했다. 재판 도중 민준의 부모님도 출석했다. 아버지가 일어서서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부모로서 저희 아들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저희는 서연이가 하은이의 완전한 양육권을 갖는 것을 지지합니다. 저희는 손녀가 엄마와 함께 있을 때 더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서연은 그 지지에 거의 눈물을 흘릴 뻔했다. 그동안 그녀는 민준의 가족이 아들을 변호할까봐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실의 편에 섰다. 서연의 변호사는 최종 변론을 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서연 씨는 몇 년 동안 남편의 언어적 압박과 조종 속에서 살아온 헌신적인 어머니입니다. 강민준 씨는 남편으로서의 의무뿐만 아니라 좋은 아버지로서의 의무도 다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재판부가 하은이가 건강하고 사랑이 가득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저희 의뢰인에게 완전한 양육권을 부여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판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꼼꼼히 기록했다. 몇 주 후 판결이 내려지는 날, 분위기는 다시 긴장되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판사의 말을 기다렸다. 모든 증거, 증인, 그리고 법적 사실을 고려한 후 판사가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법원은 원고 박서연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자녀 하은이에 대한 완전한 양육권을 어머니에게 부여하기로 결정합니다. 피고 강민주는 정기적인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자녀와 어머니의 관계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은 작게 술렁였다. 서연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쉰 후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승리의 눈물이었다. 반면 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말하고 싶었지만 판사는 이미 재판 종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렸다. 법정 밖에서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몇몇 카메라가 서연을 향해 그녀의 심경을 물었다. 박서연 씨, 판결 후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것이 강민준 씨와의 싸움의 끝인가요? 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함이 가득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저와 제 아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시작입니다. 저는 밖에서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모든 여성들이 용기를 내어 맞서 싸우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당신의 존엄성을 폄하하게 놔두지 마세요. 그녀의 말은 즉시 여러 매체에 보도되었다. 서연의 모습은 점점 더 용기의 상징으로 알려졌다. 그날 밤 서연은 하은이와 함께 방에 앉아 있었다. 어린 딸이 엄마를 꼭 껴안았다. 엄마, 이제 우리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우리 딸, 이제 우린 자유야. 엄마가 항상 널 지켜줄게. 하은이는 활짝 웃으며 엄마의 품에서 잠이 들었다. 서연은 그 작은 얼굴을 감사함 가득한 마음으로 바라봤다. 긴 투쟁, 상처, 그리고 눈물은 마침내 보상받았다. 이제 그녀는 희생자가 아니라 승리자로서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며칠 후 그녀를 지지했던 여성 커뮤니티는 서연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작은 모임을 열었다. 그들은 파티를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의 상징으로 과일 주스 잔을 들었다. 서연 씨를 위하여 지현이 말했다. 용기와 연대가 불의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준 서연 씨를 위하여, 모든 여성들을 위하여. 서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함께할 때 강하니까요. 작은 환호성이 방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이 더 이상 모욕당한 아내가 아니라 일어서서 승리한 여성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느꼈다. 판결 후 며칠은 서연에게 신선한 바람과 같았다. 두려움, 모욕, 그리고 조롱으로 가득했던 삶은 이제 평온과 자유로 바뀌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 모든 것을 불안하게 준비하고 꾸중 듣거나 비판받을까 두려워할 필요 없이 눈을 뜰 수 있었다. 이제 하은이는 그녀 세상의 중심이었다. 매일 아침 서연은 부드러운 입맞춤으로 딸을 깨웠다. 그리고 그들은 농담을 하며 함께 아침을 먹었다. 예전 집에는 결코 없었던 새로운 즐거움이 있었다. 서연은 종종 하은이를 집 근처 공원에 데려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놀고 가볍게 뛰거나 그저 함께 앉아 책을 읽었다. 하은이의 미소는 서연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긴 투쟁이 딸이 행복하게 자라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보상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서연의 행복은 단지 그녀의 작은 가족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민준에 대한 법적 승리 소식은 널리 퍼졌다. 옛 학교 환경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에서도 여러 도시의 많은 여성들이 그녀에게 연락하여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았다. 서연 씨,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도 남편에게 출산 후 못생겨졌다는 이유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금지당한 적이 있어요. 한 어머니가 개인 메시지로 썼다. 언니의 이야기를 읽고 나서 제 권리를 주장할 용기가 생겼어요. 다른 이가 썼다. 서연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그 메시지들을 읽었다. 그녀는 자신의 여정이 단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목소리가 억압되었던 그들을 위한 것이라고 느꼈다. 어느 날 스파에서 만났던 친구 지연이 그녀를 여성 커뮤니티 포럼에 초대했다. 그 포럼은 정서적 폭력에서 일어서는 여성의 힘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서연 씨, 거기서 이야기해야 해요.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어요. 지현이 설득했다. 처음에는 서연이 망설였다. 그녀는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었다. 하지만 매일 해맑게 웃는 하은이를 보고 그녀는 용기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서연은 수십 명의 여성들로 가득 찬 방 앞에 섰다. 젊은 사람도 있었고 나이 든 사람도 있었다. 일부는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손이 잠시 떨렸지만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다. 제 이름은 박서연입니다. 그녀가 시작했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저는 한때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아내였습니다. 남편은 출산 후 제 몸을 모욕했고 동창회 참석을 금지했으며 거짓말로 제 마음을 농락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희생자가 아니라 성공적으로 일어선 엄마이자 여성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은 조용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다. 저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욕당하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압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단결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방을 가득 채웠다. 서연은 가슴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과거의 모든 상처가 서서히 치유되는 것 같았다. 그 포럼 이후 서연은 비슷한 행사에 더 자주 초대되었다. 때로는 대학 세미나의 연사로, 때로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증언자로 요청받았다. 그녀의 소셜미디어는 지지로 가득 찼고 그녀는 종종 자신의 삶의 여정에 대한 글을 공유했다. 그녀는 또한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비슷한 사건에 직면한 다른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모금에도 참여했다. 친구들의 지지로 서연은 정서적 폭력의 피해자인 젊은 엄마들을 돕는데 초점을 맞춘 함께 일어서는 벗들이라는 작은 그룹을 설립하기까지 했다. 다른 한편 민주는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졌다. 불륜 이야기가 퍼진 후 직장에서의 그의 평판은 무너졌다. 그는 직장을 잃었다. 심지어 몇몇 친한 친구들도 그를 멀리했다. 가끔 그는 서연에게 연락하여 사과하고 두 번째 기회를 애원했다. 서연아 제발. 난 모든 것을 잃었어. 단지 내 가족을 되찾고 싶을 뿐이야. 어느 날 밤 전화로 그가 말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강민준 씨, 나는 당신을 용서했어요. 하지만 돌아가고 싶다는 뜻은 아니에요. 나는 이제 내 길을 선택했어요. 나와 하은이를 위해서요. 전화는 끊겼다. 서연의 마음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과거와 완전히 끝냈다. 그 후 며칠 동안 서연은 미용과 자기 개발이라는 오랜 열정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기 관리에 대한 작은 수업을 열었다. 단지 메이크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키우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아름다움은 날씬한 몸이나 흠없는 얼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한 수업에서 말했다. 아름다움은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존중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용감하게 보여주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 수업은 빠르게 성장했다. 많은 여성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느꼈다. 단지 외모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서연은 자신의 소명을 찾았다고 느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집 테라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하은이는 양갈래로 머리를 묶고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명랑하게 웃으며 엄마, 저 보세요. 저 빨리 뛸 수 있어요. 서연은 미소 지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마음속으로 서연은 모든 투쟁, 모든 고통, 그녀가 흘렸던 모든 눈물이 이제 힘의 원천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작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독립적이고
자신감 넘치고 자유로운 서연이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서연은 작은 일기장에 썼다. 나는 한때 민준의 말에 갇혀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자유롭다. 나는 모든 여성들이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누군가 폄하하려 해도 내 이야기가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는 행복할 자격이 있고 존중받으며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그녀는 미소 지으며 일기장을 닫았다. 새로운 삶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용기 있게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혼 재판이 끝난 지 몇 달 후 서연의 삶은 극적으로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의 지배 아래 희미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온전한 개인으로, 행복한 엄마로, 그리고 다시 자신의 목소리를 찾은 여성으로 서 있었다. 그녀가 설립한 함께 일어서는 벗들, 커뮤니티는 빠르게 성장했다. 처음에는 10여 명의 여성들로 구성되었지만 이제는 여러 도시에서 수백 명의 회원이 가입했다. 그들의 단톡방과 소셜미디어는 용기, 법적 투쟁, 심지어 엄마로서 바쁜 와중에 자신을 돌보는 간단한 팁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다. 서연은 그 메시지들을 읽을 때마다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서연 씨, 고마워요. 당신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매일 저를 모욕하는 남편과 계속 살았을 거예요. 또는 덕분에 가정폭력을 신고할 용기가 생겼어요. 지금은 아이와 함께 살고 있고 훨씬 더 평온해요. 서연에게 그 모든 것은 박수나 언론의 주목보다 더 소중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상처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 길을 밝히는 빛으로 변모했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은 서울의 한 유명 대학으로부터 공식적인 초청장을 받았다. 그들은 여성 정의 그리고 연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며 서연을 기조 연설자로 요청했다. 박서연 선생님의 투쟁이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실제 경험에서 직접 배우기를 바랍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말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임산부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고 여겨졌던 한 여인이 이제 수백 명의 대학생과 학자들 앞에서 연설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다. 그녀는 길게 숨을 내쉬고 미소 지었다. 네, 가겠습니다. 세미나 날이 밝았다. 대학의 대강당은 꽉 찼다. 정서적 폭력에서 일어서는 여성의 힘이라고 쓰인 큰 현수막이 무대를 장식했다. 서연은 파스텔톤의 심플한 드레스를 입고 연단으로 걸어갔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고 눈빛은 차분하고 위엄이 있었다. 앞줄에는 하은이가 지연과 커뮤니티 회원 몇 명과 함께 앉아 있었다. 서연이 말을 시작하자 강당은 조용해졌다. 저는 인생의 가장 낮은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출산 후에 제 몸 때문에 모욕당하고 동창회 참석을 금지당했으며 거짓말에 놀아났습니다. 저는 한때 제가 가치 없다고 믿었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게 놔둔다면 우리 모두가 틀린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경청하는 학생들을 바라봤다. 여성은 단지 동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존중받고 행복하고 동등하게 설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결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몇몇 여학생들은 눈물을 흘렸고 다른 학생들은 진지하게 필기했다. 질의응답 시간은 뜨거웠다. 한 남학생이 일어서서 물었다. 박서연 선생님, 그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너는 충분히 좋지 않아 라고 말하는 제 내면의 목소리와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다른 누구의 모욕보다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에 귀를 닫고 다른 소리를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는 제 마음의 소리를요. 환호성이 다시 강당을 가득 채웠다. 행사가 끝난 후 한 기자가 서연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당신의 이야기는 이미 소셜미디어에서 많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일을 너무 드러내는 것이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니요, 저는 제 상처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상처가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단 한 명의 여성이라도 독이 되는 관계에서 벗어날 용기를 주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 모든 고통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답은 다음 날 몇몇 전국 언론의 주요 인용문이 되었다. 다른 한편 서연에 대한 소식은 더욱 퍼져나갔다. 그녀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패널로 국제기구와의 협력 대상으로
심지어 성평등에 대한 캠페인의 얼굴이 되기도 했다. 이제 직업도 없고 많은 인맥을 잃은 채 나락으로 떨어진 민주는 점점 더 작아졌다. 그는 몇 번 더 서연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서연은 결코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은이와 커뮤니티에 집중하기로 선택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준이 예전에 그녀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그 배신으로부터의 그녀의 부활이 바로 서연을 그녀의 힘의 정점으로 이끌었다. 그날 밤 서울에서의 큰 행사를 마친 후 서연은 안도감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발코니에 앉아 별을 바라봤다. 이제 더 커진 하은이가 다가와 그녀의 무릎에 앉았다.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학교 선생님이 엄마가 영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제 친구들도 엄마 이야기를 알아요. 서연은 감동하여 딸을 꼭 껴안았다. 고마워 우리 딸. 엄마가 이 모든 걸 한 것도 너를 위해서야. 네가 자신의 가치를 아는, 누구도 자신을 폄하하게 놔두지 않는 여성으로 자라도록 말이야. 하은이는 반짝이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함께 일어서는 벗들, 커뮤니티는 법률기관, 심리학자, 그리고 쉼터와 협력하며 더욱 확장되었다. 두려움에 갇혀있던 많은 여성들이 이제 출구를 찾았다. 서연은 한때 자신을 작게 만들었던 고등학교 동창회가 그녀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했다. 거절, 모욕, 그리고 우아한 복수의 정점까지. 그리고 이제 그녀는 단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고통을 겪었던 모든 여성들을 위해 당당히 서 있었다. 한국제 컨퍼런스에서 서연은 여러 나라에서 온 수백 명의 참가자들 앞에서 연설할 기회를 얻었다. 그녀는 이후 그녀의 커뮤니티의 슬로건이 된 문장으로 연설을 마쳤다. 상처로부터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모욕으로부터 우리는 존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으로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이고 우리는 빛날 자격이 있습니다. 환호성이 회의장을 가득 채웠다. 언론의 카메라는 이제 용기의 상징이 된 서연의 확신에 찬 미소를 포착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서연은 일기장에 썼다. 오늘 나는 공식적으로 내 과거와 화해했다. 민주는 한때 나를 무너뜨렸을지 모르지만 나는 일어서기를 선택했다. 하은이가 인생은 누가 너를 넘어뜨리느냐가 아니라 네가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관한 것임을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서연이다. 엄마이고 여성이고 행복할 자격이 있는 인간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나 자신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책을 닫고 창밖을 내다봤다.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며 자유의 향기를 실어왔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여정이 아직 길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감 있게 걸어가고 있었다. 상처로부터 그녀는 다시 태어났고 이제 그녀는 빛이었다. 결코 꺼지지 않을 빛. 고등학교 동창회의 밤이 모든 것을 바꾼 지 몇 년이 흘렀다. 서연은 이제 어두웠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도시 외곽의 미니멀한 스타일의 아담한 집은 그녀와 하은이가 안식하는 곳으로 따뜻함과 웃음으로 가득했다. 집안 구석구석은 평온함을 반영했다. 거실의 작은 책장에는 자기계발, 가족법, 그리고 고전소설에 관한 책들이 꽂혀 있었다. 해변으로의 휴가부터 여성 커뮤니티 행사 방문까지 두 사람의 여행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오랜 상처가 새로운 힘으로 변했다는 증거였다. 하은이는 똑똑하고 쾌활하며 자신감 넘치는 10대 소녀로 성장했다. 그녀는 학교에서 활발하고 토론을 잘하며 변호사가 되는 꿈을 꾸었다. 억압받는 사람들을 변호하고 싶어요, 엄마. 더 이상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이 없도록요. 한 번은 그녀가 말했다. 서연은 감동했다. 그녀는 하은이의 마음속에 심은 씨앗이 무성하게 자랐다는 것을 알았다. 용기, 자존감, 그리고 진실에 대한 사랑의 씨앗. 한때 작은 그룹에 불과했던 함께 일어서는 벗들, 커뮤니티는 이제 공식적으로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었다. 그들은 상담센터를 열고 심리학자, 변호사, 심지어 정부기관과도 협력했다. 한때 사람들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했던 서연은 이제 그 기관의 대표가 되었다. 그녀는 여러 도시로 강연을 다니도록 자주 초대받았다. 작은 마을 회관의 무대부터 국제 컨퍼런스까지. 서연은 여성이 그림자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존엄성 있는 인간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같은 메시지를 전했고 이는 그녀를 자랑스럽게 만들었다. 상처 가득한 얼굴로 찾아왔던 많은 커뮤니티 회원들이 이제는 당당히 서 있었다. 어떤 이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어떤 이는 대학에 복학했으며 어떤 이는 이제 다른 여성들을 돕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 연대는 작은 불씨가 횃불로 자라나는 것처럼 퍼져나갔다.
민준. 그는 단지 과거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었다.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평판이 무너지고 불륜 증거가 퍼진 후 그의 가족들도 그를 멀리했다. 그는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임시직을 전전했다. 가끔 그는 여전히 서연의 옛 번호로 후회 가득한 메시지를 보냈지만 서연은 결코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민준과의 이야기는 끝났다. 그녀는 용서의 문을 닫지는 않았지만 민준이 다시 들어올 공간도 주지 않았다. 그녀의 새로운 삶에는 더 이상 오래된 독을 위한 자리가 없었다. 그날 밤 서연은 집 테라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하은이는 공부를 마치고 막 잠들었다. 분위기는 너무나 평온했다. 비온 뒤 젖은 흙냄새를 실은 바람이 불어왔다. 서연은 오랫동안 그녀와 함께해온 일기장을 열었다. 그녀는 썼다. 나는 삶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나 우리를 떠나는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삶은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고 망설임 없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 그녀는 책을 닫고 밤하늘을 바라봤다. 몇 년 후 서연은 하은이를 꿈의 대학에 데려다주는 자신을 상상했다. 그녀는 함께 일어서는 벗들, 조직이 여러 도시에 지부를 두고 심지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상상했다. 그녀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늙어가는 자신을 상상했다. 진심으로 그녀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더 이상 괴롭히는 고통은 없었다. 오직 감사함만이 있었다. 과거의 폐허 위에서 그녀는 더 아름다운 무언가를 성공적으로 건설했기 때문이다. 서연의 삶은 모든 상처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증거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나 배신당한 아내가 아니라 자신 안에 빛을 되찾은 여성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하은이가 웃는 것을 볼 때마다, 커뮤니티 회원으로부터 감사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무대에 서서 힘차게 말할 때마다 서연은 자신이 올바른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알았다.